오늘은 1946년에 태어난 김채원 작가의 소설 겨울의 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43살 여자가 주인공인데 할머니의 아픔이 여자 자신의 응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왜 응어리가 있는 것일까요? 할머니를 떠올리면 삶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 얼마만큼 시련을 겪어야 하는 존재인가, 기쁨의 순간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흑인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서 느끼듯 말이지요. 역사는 구르고 사람들은 그 역사라는 것을 피를 흘리면서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할머니라는 어떤 한 생명이 구한 말기에 태어나 일제의 압박을 겪고 해방을 맞은 후 다시 6.25를 겪으면서 살아나온 그 과정이 우리나라 역사와 꽉 맞물려 있으며 할머니를 통해 짓밟혀진 사람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를 통한 역사의 응어리는 산불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진 산불은 어머니와 여자로 하여금 인습에 고분고분하지 않게 만들고 반항적으로 만듭니다. 산 하나를 다 태우고야 꺼질 이 무서운 불길은 저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리고 꺼져버린 잿더미, 간혹 바람에 피식피식 흰 연기만 날릴 그 소화 후의 빈산 또한 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늘 따뜻한 손길 같은 것을 그리워하고 있듯이 누구나 다 바로 그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만 하고 있는 여인, 조용히 묵묵히 끝없이 일을 하고 있는 여인, 아플 때 와서 손을 얹어주고 물을 떠다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밀물처럼 닥쳐오는 세 끼의 밥을 따뜻이 먹게끔 차려주는 여인이 빛이어 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런 여인은 아닙니다. 그런 여인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밥상을 깨부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솔직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11년 전인 그녀 나이 32에 여자는 6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이 깨진 것은 아이가 없는 것보다는 결혼 예물을 아무것도 해가지고 가지 않은 이유로 친척들의 눈총을 받고 음식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의 밉상을 받은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가 아닌가? 무엇인가를 장만해 간다는 것은 젊은이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준비가 되어 있을 리가 없다. 이제까지 길러준 부모에게 그것마저 어떻게 해 받아가는가. 둘이 힘을 합하여 앞날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대신 나 역시 남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지 않은가. 오로지 내 뜻은 자신들의 힘으로 함께 살아가자는 것뿐이다. 나는 작가의 이 말에 공감합니다. 나도 그렇게 아무런 예물이나 결혼식 같은 허례의식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나의 자식들과 그의 배우자들도 그렇게 부모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돌아온 후로도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갓 30을 넘기고 돌아온 저는 어느덧 노모와 단둘이 사는 아늑함에 젖어있는 중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헐벗지 않아도 될 집이 있고 그리고 전략해가며 생활을 해나갈 만한 돈이 있어 집과 시장만을 왔다 갔다 하며 그 누구의 간섭을 받거나 하지 않고도 이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기쁨이 큽니다. 친정으로 돌아와 사는 주인공 여자의 소박한 삶이 나에게 친숙하게 보여집니다. 3년 전에 은퇴한 후 전략해가며 생활을 해나갈 만한 돈이 있어 매일 독서와 산책을 하며 그 누구의 간섭을 받거나 하지 않고도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기쁨을 나 또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자는 옛집을 찾는 어떤 중년 남자를 도와주면서 이상한 끌림을 느낍니다. 3일째 되던 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역력한 반가움의 빛을 저는 어둠 속에서도 잘 분간해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동네 지하 다방에서 우리는 차를 마시고 그리고 위스키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았으므로 몹시 부끄러워했으며 당신이 저에게 전화하겠다고 했을 때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후 당신은 보름간이나 저에게 전화를 주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전화를 받을 때의 실망감, 드디어 저는 발광이 났습니다. 드디어 당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 몸을 흐흡 하고 떨었습니다. 정말 추운 바람이 제 몸을 강타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목욕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며 한바탕 웃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웃음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어요. 그 순간의 행복, 그 찰나적인 행복, 어떤 불안의 요소도 있을 수 없는 첫 시작의 느낌. 누군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크나큰 차이지요. 오로지 그것이 중요하지요. 만나지 않아도 누군가 저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의 생활은 달라지며 매일매일 노력하게 됩니다. 손지갑을 챙겨들고 저녁에 시장에 나갈 때의 행동 하나만 보더라도 예전과 다릅니다. 감자를 벗기는 일, 빨래를 넣는 일 하나에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 바로 그 떨림이 배어있는 그런 표정과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조심스럽고 남자를 그리워하는 몸짓이란 그렇지 않은 행동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여자는 할머니를 쫓아낸 어머니에게 불만이어서 자주 다툽니다. 그런데 중년 남자를 사랑하면 할수록 어머니와의 싸움은 극에 달합니다. 여자는 그것을 악마의 짓이라고 깨닫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한 내게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것을 내어놓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 행복감을 쉽사리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고 맛볼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나는 작가의 이 문장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란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것을 버리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 속의 여자는 어머니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할머니를 버렸던 것이 희생이 아니듯이 여자가 중년 남자와의 사랑을 위해 어머니를 버리는 것도 희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자가 중년 남자를 좋아하는 만큼 어머니가 싫어진다면 그것은 희생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이기적인 자기만족을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이기적인 자기만족을 위한 선택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지만 그것을 희생이라는 도덕적인 단어로 미화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